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4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과서 5장의 뒷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거래소 시장에는 파생상품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한국증권거래소가 1996년 5월 코스피 200 선물시장과 1997년 7월 코스피 200 옵션 시장을 개설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는 우리나라 한국 자본시장의 30%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상장 주식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경우에 삼성전자 같으면 전체 발행 물량을 100이라 하면 30%까지만 외국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외국인들이 빨리 30% 한도를 메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문을 내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직도 초기 단계여서 PER이 뭔지, PBR이 뭔지, EPS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투자가들 사이에는 별로 인식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92년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드디어 외국인들이 분석하는 분석 툴을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배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는 타이밍입니다. 교수님은 92년도에 정권회사에 본부장을 하면서 미국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6주간에 우리나라가 조만간 선물과 옵션이 도입될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가서 채권 공부도 좀 하고 뮤추얼 펀드 공부도 하고 선물 공부도 하고 옵션 공부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3개 도시가 각각 금융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은 월가라고 얘기하죠. 월가는 주식과 채권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면은 보스턴이라는 도시는 뮤추얼 펀드의 메카입니다. 뮤추얼 펀드의 메카고, 저 한참 더 올라가면은 시카고라는 도시는 선물과 옵션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세 개 도시가 각각 다른 금융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뉴욕 맨하탄에도 2주, 그리고 보스턴에도 2주, 그리고 시카고도 2주 다니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매매하는가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1999년 2월 구 한국선물거래소가 설립이 되어서 국채선물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등을 상품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은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의 출범으로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2009년 11월 미국의 CME 시카고 머컨타일 익스체인지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과 CME 그룹과 연계를 해서 코스피 200 선물 야간 시장을 개설합니다. 2010년 8월 유렉스와 코스피 200 옵션 야간 시장을 거래를 개시함으로써 코스피 연계 파생 상품의 24시간 거래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 파생 상품 시장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의 파생 상품 시장은 보다 효율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매매 체결 기능뿐만 아니라 청산 기능까지도 함께 수행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소와 청산소가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거래소와 청산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 파생 상품의 리스크 관리 취약 문제가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서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중앙 청산 기관 CCP의 역할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위 장내 파생 상품의 종류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교과서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주가지수 선물이 있고 변동성지수 선물이 있고 금리 채권 선물이 있고 개별 주식 선물이 있고 통화 선물이 있고 상품 선물이 있고 ETF 선물이 있습니다. 옵션에는 조금 선물보다는 조금 단순합니다. 주가지수 옵션과 개별 주식 옵션과 통화 옵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생 상품은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이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난 후에 그 시장에 대한 도전을 해보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리코스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코스닥이라는 건 코스닥 하기 전이라는 개념인데 장외에서 코스닥 등록이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전의 증권을 거래하는 장외 시장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과거에는 프리코스닥 투자는 코스닥 등록이 이미 가시화되었거나 조만간 코스닥 등록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였으며 최근에는 프리코스닥이 KOTC, 구 프리보드와 코넥스를 통해서 건실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 모집을 하고 이후에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도록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OTC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KOTC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주권의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을 얘기합니다. 2000년도 3월 한국증권협회는 장외 주식 호가 중개시장을 개설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의해서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는 뜻으로 제3시장이라고 불립니다. 2004년 12월 정부는 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을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제3시장은 프리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KOTC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주권의 매매 거래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입니다. 2009년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되면서 이때부터 금융투자협회가 프리보드를 운영합니다. 2013년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졌습니다. 2014년 8월 KOTC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리보드를 개편합니다. KOTC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주권의 매매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으로 KOTC 출범 이후 이전 상장의 영향으로 2016년도 말까지는 시가총액이 감소의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증가해서 2018년 말 기준으로는 14조 5천억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나 여전히 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거래가 소수의 종목에 국한되고 일부 종목은 거래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자, 법인 수도 2019년도 말에는 135개입니다. 시가총액은 14조가 좀 넘는 상황입니다. KOTC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포스코건설, 삼성메디슨 이런 등등 비상장 기업입니다. 기타 장외 거래는 거래소 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얘기하는데 KOTC는 이미 일정한 거래 형식과 거래 시간 등을 갖추고 있어서 형식 면에서는 거래소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시간도 09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지 않는 10주 이하의 단주를 매매한다. 이거는 과거에는 10주 단위로 매매됐지만 지금은 한 주 단위로도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지 않는 주식을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사고 팔 사람을 수소문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기타 장외 거래라고 하는데 채권의 경우는 주식보다도 장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유한 기관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매매 상대자를 서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굳이 거래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직접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의 보유 물량이 작아서 이를 거래소에 내다 팔기보다는 증권사의 창구나 거리에 채권 매입상에게 파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4절 교과서에 128페이지 나오는 거 매매와 결제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래 원칙이 있는데 거래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래 체결의 원칙으로는 가격, 시간, 수량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접수된 주문 중에서 가장 높은 사자 가격의 주문을 다른 사자 가격의 주문보다 우선해서 처리하고 가장 낮은 팔자 가격의 주문을 그보다 높은 가격의 팔자 주문보다 우선해서 처리한다는 규칙입니다. 가격이 가장 우선이다는 게 가격 우선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수량 우선의 원칙입니다. 10주보다는 100주, 100주보다는 1000주, 1000주보다는 만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가격이 주문이 나왔을 때는 수량이 많은 것부터 먼저 체결을 시키는 겁니다. 가격이나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수량의 주문보다 우선해서 처리한다는 거래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문을 나오는데 위탁자 주문과 그리고 증권사의 고유 주문이 왔을 때는 위탁자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가격, 물량이 똑같을 때는 위탁자의 주문부터 먼저 체결시키고 그 다음에 증권사의 주문을 체결시키는 위탁자 우선의 원칙도 있다는 사실도 한번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 대단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효과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체결에게는 가격, 시간, 수량 우선이라는 세 원칙이 작용되지만 이러한 원칙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시효과 제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동시효과는 장의 개장 시간이나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에 개장 시점 전에 접수된 모든 주문을 동일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9시 딱 시작되면 장이 시작이 되죠. 8시 반부터 9시까지 쭉 들어가는 건 한꺼번에 몰아서 단일 가격으로 시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간은 모든 주문을 모아서 3시 30분에 종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하한가 제도 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은 모두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폭 자체를 정해놨습니다. 이 상한가 제도라는 것은 미국인 시장에는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하루에 50%, 70%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맥시멈 하루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그 한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정해놨습니다. 아무리 만원짜리가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7,000원 이하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만원짜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13,000원 이상으로는 당일날은 호가가 정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상한가 제도는 주가의 일일 변동폭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가가 단기간 지나치게 급등 또는 급락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형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30%를 하루 상하한 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일의 종가가 상하폭 설정의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6%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8% 됐다가 그 다음에 12% 됐다가 그 다음에 15% 됐다가 2015년 6월에는 30%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1988년도에 자본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 단계는 전부 다 6%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참 지나다 보니까 8%가 되고 그 다음에 12%, 15%, 30%까지 모든 현상을 교수님은 현장에서 다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자, 증권 매매 주문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 여부를 여러분들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매 주문 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은 명칭은 물론 색깔로 주문표나 화면이 구별되어 있지만 급히 주문을 내다 보면은 이를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화로 주문을 할 경우에 대화상의 오류로 인해서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참 이거는 매수를 만약에 매도를 내버리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주문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장중에는 실수가 나와도 금방 체크가 되겠지만 9시 이전에 동시효과 때는 이거를 만약에 매도할 것을 매수해버리면은 장을 되게 왜곡시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도를 한다고 매도 주문은 좀 비싸게 매도를 하죠. 하는데 이 매도가 매수 가격으로 매수를 바뀌어버리면 비싸게 사다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는 쫙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살 때는 좀 사게 저가에 사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수했는데 매도를 나가보면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그런 실수가 생기면은 증권사가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은 현장에 있을 때 한 3분 정도 장에서 갑자기 물량이 막 쏟아져 가지고 이상한 거래가 생기는 것을 현장에서 몇 분이나 목격했습니다. 근데 참 운이 좋게도 만약에 그때 사자 주문을 이렇게 내놨는데 갑자기 뻥 저가로 팔자가 나와버리면은 아주 저가로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반대가 생기기도 가끔 하는데 그런 요행은 가능하면은 잘 오지는 않는 겁니다. 매매 종목 코드를 잘못 기재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와 신주 등 보통주가 아닌 주식을 매매하면서 보통주 코드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05930이 코드 번호입니다. 5번은 우선주기 때문에 005935 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는 겁니다. 우선주.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드 번호를 잘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숫자만 입력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내 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005930을 입력을 하고 엔터 누르면은 삼성전자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도 나오고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 번호라는 건 국제증권에서 다 통용이 되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005930 그죠? 6자리 숫자에다가 앞에는 알파벳을 붙이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숫자만 입력시켜도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수량이라는 개념은 주식의 경우는 한 주 단위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액면 기준이 만원, 액면 기준이 10만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원을 액면 기준으로 하고 자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권은 여러분들 그렇게 뭐 매매할 기회가 좀처럼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관심을 안 가도 되지만 항상 주식은 한 주 단위로 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주문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 가격은 특정한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가, 리미티드 오더, 딱 그 가격에 딱 맞아야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정가 주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장가 주문, 마켓 오더는 그때 체결되는 시장가가 바로 자기 주문하고 맞으면은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가격에 관계없이 시장 가격에 맞추어서 매매를 성립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마켓 오더,
시장가 주문이 되는 겁니다. 자,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지정가 주문보다는 시가 주문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꼭 팔아야 될 때는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사야 될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급히 하다 보면은 그 매매 단가가 조금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지정가 주문, 시가 주문 이거는 어떤 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동시효과 때는 가격이 단일 가격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가 주문을 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중에는 가능하면은 지정가 주문을 내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문의 유효기간은 자, 위탁자의 주문은 접수 즉시 거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주문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문의 유효기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주문이 당일 중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원치 않고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명시하거나 추후에 취소 주문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당일날 끝나면 모든 주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니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거래인지 신용 거래인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금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로 고객이 주식을 매입할 대금을 갖고 매수 주문을 내거나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현금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고, 자, 신용거래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가 그 투자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신용거래라는 건 투자자가 주식 매입 대금을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차입을 해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차입해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용거래계좌는 보통 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설정할 수 있으며 신용거래계좌 설정 약정서를 맺고 계좌 설정 보증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신용거래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거래 대상 종목은 제한적이고 상환기간은 증권사에서 종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15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